이제 그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 가운데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꿈은 어떻게 상징을 하느냐, 즉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인화, 동물화, 식물화, 사물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꿈을 이해하는데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이해해 있다. 그러면 꿈의 상징은 어떤 거냐? 상징은 일대다입니다. 하나가 여러 가지로 실현이 되죠. 해가 솟는 꿈을 꿨을 때 애인이 없던 사람은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가 솟았으니까. 어머니가 아픈 사람이 어머니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해가 솟는 꿈을 꾸고 나라가 밝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상징 의미가 있는데 그 상징하는 그 방법에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동물을 통해서 꿈에 만약에 대통령이 나타났다. 어떤 의인화가 되죠. 호랑이, 동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물, 고목나무가 어쨌다. 또 사물, 유모차, 그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꿈의 그 상징의 기법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중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꾸는 꿈 가운데 뱀 꿈, 구렁이 꿈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씩 뱀, 구렁이 꿈 한 번씩은 거의 많이 꿔봅니다. 또 이빨 빠지는 꿈도 많이 꿔보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뱀 꿈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어떠한 일이 꿈속에 뱀이나 구렁이가 등장됐을 때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20가지가 넘습니다. 각기 다양하게. 그러니까 뱀의 상징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차근차근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꿈의 상징 의미 가운데 의인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인화라는 게 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전개되고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꿈속의 사람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띠고 전개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모습, 표정, 얼굴색 또는 갓난아기, 어린이, 어른, 난장이, 거인 이렇게 좀 꿈속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얼굴도 예를 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종기가 났다. 얼굴이 썩어간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또 꿈속에 등장인물이 갓난아기, 어린이, 어른, 난장이, 거인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동일시 인물인데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꿈꾼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 태몽표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나 연예인, 대통령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한편 새로운 창작인물이나 합성인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장된 인물의 모습이나 표정이나 얼굴색을 보고서 어떤 의미가 과연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어떤 모습, 표정, 얼굴색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눈이 희미해져 있었다. 그럼 질병의 예지다. 별로 좋지 않죠. 눈이 희미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관상벌칙에도 눈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의 눈이 제일 중요한데 이 눈이 희미해졌다는 거는 어떠한 정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이제 자신의 얼굴에 눈이 희미해졌는데 알아보니까는 아버님이 병석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 역시 근데 어찌 보면은 자식이나 부모나 똑같다고 그러죠.
꿈속에서는 자기 얼굴에 눈이 희미해졌는데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병석에 있는 거로 실현이 됐다. 이 경우에 아버님도 되고 또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죠. 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는 실제로 이런 꿈을 꾸고 자기 눈에 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자신의 눈에 이상이 되는 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석에서 고통받고 계시다. 뭐 외국의 사례지만은 머리, 눈이 있는 얼굴 부분이 인체의 제일 우두머리, 집안에서는 아버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흘 동안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신 모습을 보는 꿈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서 입원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을 따라가면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같이 죽게 된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은 희미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 함께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꿈에 동생의 얼굴이 까만색으로 변해 있었다. 별로 안 좋죠? 그랬는데 동생의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는 꿈을 꾸고 사고가 나서 동생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꿈에 동생의 얼굴이 까맣게 변한 데서 어머니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꿈에서 예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얘가 까맣게 됐을까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내가 이랬지.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자, 요건 어떻습니까? 또 돌아가신 할머니가 검은빛의 얼굴로 나타났어요. 역시 검은빛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아주 부부싸움을 갖다가 대판하는 거로 일어났죠. 대판.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갖다 아주 크게, 여느 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날은 뭐 아주 살림 박살, 아주 커다란 부부싸움 하는 거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거울빛 얼굴로 나타난 거니까 좋지가 않죠. 아마 이때 좀 거울빛의 얼굴도 좀 근심 어린 얼굴일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표상이 좋지가 않죠. 또 가슴 아픈 꿈사례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멍하게 쳐다보던 꿈을 갖다가 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례인데 이러한 곳에서 넋 빠진 사람처럼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이게 꿈으로 갔다가 이 사람처럼 국가적인 사건을 예지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적인 사건을 예지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진뱅 식탁 앞에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눈이 넋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근데 꿈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눈이 마치 넋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희미한 넋 빠진 사람 보였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그 별장 통일을 통해서 내가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이 꿈을 꾸고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엉이 바리 아래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 이렇게 눈에 넋이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거는 안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여기 그 부엉이 바위 아래 가서 참배도 하고 거기 갔다 왔는데요. 참 이렇게 어떠한 이 경우에
국가적, 사회적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는 걸 꿈꾸는 거죠. 아마 이 꿈 꾼 사람은 꿈의 예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사건의 일을 꾸죠. 이제 앞으로 국가적, 사회적 사건 예지 꿈에서 또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운명 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영수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안 좋은 꿈을 꿨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다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런 그 얼굴 표정 모습으로 갖다가 이제 주로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표정, 모습, 얼굴색 이런 거로 살펴봤는데, 자,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인물이 갓난아기냐, 어린이냐, 어른이냐, 난쟁이냐, 거인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단순합니다. 꿈의 상징이 어렵지 않습니다. 꿈의 상징에서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는 아주 미약한 존재죠. 자, 갓난아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굳이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려도 미숙한 존재나 이제 막 시작된 어떤 일거리나 대상이다. 좀 돌봐줘야 되는 이제 막 시작된 어떤 일거리 대상 갓난아기. 그러면 여중생은 어떻습니까? 여중생도 뭐 알아야 세상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자, 어린 여중생. 조금 남자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여성적인 성품의 사람으로 어떤 분야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좀 그러니까 갓난아기보다 낫지만은 여중생, 어린 여중생이 뭐 비유하자면 이렇게 아직은 좀 미숙한 존재의 사람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어린 여중생인데 어린이도 역시 요 갓난아기 사이에 어린이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죠. 자, 어린이 어떻습니까? 어린이. 꿈속에서 어린이로 나왔다. 그럼 여기 또 이제 좀 이제 아직 좀 미숙한 존재겠죠. 미숙한 존재. 미숙한 존재. 자, 어른. 어른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낫겠죠. 어른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어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조금 여기 어른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떠한 분야에서 좀 성취를 이룬 사람. 그 다음에 노인. 노인은 어떻겠습니까? 자, 노인 하면은 역시 좀 숙련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숙련되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 노인 하면은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숙련되고 지혜롭다. 여러분 저 꿈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국에 그런 얘기 나오네요. 왜 어디 그 군사들이 어디 객지에서 길을 잃었죠. 길을 잃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었는데 그 어느 좀 지혜로운 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늙은 말을 갖다가 풀어놓죠. 늙은 말을 갖다가 맨 앞장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말이 그나마 그래도 늙은 말은 많이 다녀봤으니까 늙은 말이 방향을 갖다가 옳게 해서 그 길을 찾은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좀 늙으면 많이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준다. 이건 어떤 일로 일어나겠습니까?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준다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갓난아기로 상징된
이제 막 시작된 일거리 대상에 대해서 자본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우유를 준다,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준다. 막 시작된 일거리에 대해서 자본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자, 여중생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같이 그린 꿈이다. 공동으로 저서를 출간할 것을 예지한다. 고 한건덕 선생님이 꾸신 꿈입니다. 꿈에 어린 여중생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같이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한건덕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어린 여중생으로 상징된 사람하고 공동으로 저서를 집필하거나 어떠한 논문을 쓰거나 뭔가 같이 함께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린 여중생이니까 아직까지는 꿈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95년도 일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하긴 그렇죠. 20여 년 전에 제가 꿈에 관한 꿈이나 꿈에 관한 실력이 아무러면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었겠죠. 꿈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건덕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한건덕 선생님은 꿈 연구를 한 30년간 하신 분인데 저랑 같이 공조를 하게 됐지만 그 어린 여중생에 불과하게 꿈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제가 남자인데 꿈속에서 어린 여중생하고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어린 여중생이 조금 이제 실제로 여자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꿈의 상징에서는 좀 여성적인 성품. 그래도 제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거칠고 와일드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저도 그래도 조금 어떤 때 좀 섬세하고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중생하고 이런 꿈인데 꿈의 예지가 실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공동으로 저서를 쓰거나 어떠한 걸 생산해내는 걸 뜻하죠. 그런데 요 뒤에도 나오는데 한건덕 선생님 말씀이 풍경화가 그려졌는데 아주 풍경화가 잘 그려졌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풍경화가 잘 그려졌다는 거는 이 저서가 아주 뛰어나다. 아주 완벽한 저서가 됐다. 요게 되는 거죠. 이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형편없더라. 그러면은 내용이 별 볼 일 없다. 그림에 아주 풍경화가 멋지게 그려졌다. 좋은 저서가 나왔다. 이러한 상징 의미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꿈에 관해서 이렇게 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꿈이라는 게 크게 또 별거 아니구나. 그냥 꿈은 반대가 아니라 꿈의 상징만 이해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징만 이해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마음먹은 바를 알고 있는 본인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난장이로 나타날 꿈으로 어느 분의 그 사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꿈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이제 난쟁이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비우는 것을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오는데, 꿈에서 난쟁이로 나타난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난쟁이라는 거는 이걸 보죠. 자, 꿈속에서 거인이나 난쟁이 사진이 등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인으로 나타나는 게 좋은 것이고 난쟁이로 나타나면 안 좋죠. 청와대 경비실에서 근무한 사람의 꿈사례인데 거인이나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능력, 권세, 지위, 명예 등이 뛰어난 것이고 난쟁이나 왜소한 모습으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현실에서 뜻을 펼 수 없는 자, 요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다. 상징의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꿈에는 또 이러한 그 의인화가 있습니다.
동일화 바꿔놓기가 되어 있는데 또 보겠습니다. 동일시 바꿔놓기인데 꿈속에 등장한 인물은 현실에서 실제 인물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놓여진다. 자, 꿈속에 등장한 인물이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놓여진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꿈속의 할아버지는 회장, 꿈속의 아버지는 사장, 꿈속의 형님은 부장이나 과장, 꿈속의 동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하 직원, 꿈속의 집은 회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의 경우에 이사 가는 꿈을 꾸면 꿈에서는 집이 이사 갔는데 현실에서는 회사를 옮기는 일로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꿈의 상징이 인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꿈속에서 바꿔놓기가 이루어집니다. 또 태몽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꿈속에서도 이제 꿈속에서 악이나 동자, 자, 악이나 동자, 연예인이나 대통령 등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태몽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등장한 아이의 얼굴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기 받기를 거절하면은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의 태몽 표상이 좋아야 되죠. 태몽이 아닌 일반적인 꿈의 상징에서도 아이로 상징된 자식같이 애착이 가는 일거리 대상에서 어려운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이나 동자를 갖다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밀쳐내면은 이런 유산이나 요절 안 좋게 된다는 거죠.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꿈속의 태몽 사례입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있네요. 자, 어떤 사람의 꿈인데 등에 업었던 아이가 없어졌어요. 또 아이가 혼자 빠져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를 쫓아냈어요. 지하실 물속에 버려진 아기를 봤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이가 걸어온 꿈이 있어요. 또 이때는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얀 한복, 아이가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꿈으로 유산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아기가 이런 경우에는 좋은 태몽 꿈이 못 되는 거죠. 인물의 상징에서 이렇게 아이가 없어진다. 이거는 유산이나 요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식이 꿈속에서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언제가 얘기했죠? 자, 꿈속에서 자식의 상징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신이 애착을 지니는 자신이 애착을 지니는 어떤 대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애착을 지니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쓸 수 있죠. 자식 같은 존재. 자, 자식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식의 상징 의미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로 산 승용차. 이거 얼마나 차가 없던 사람이 차가 하나 생기면은 자식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보면은 차 사놓고서 아침마다 맨날 닦고 쓸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 이상으로 끔찍하게 자동차 저렇게 보살피는구나. 그 사람에게 자동차는 자식 같은 존재죠. 이렇게 자식이 애착을 지니는 어떤 대상이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뭐 자식이 잘못됐다. 실제로 자식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자식 같은 존재의 어떤 일거리나 대상 또는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꿈의 상징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또 그 의인화가 있는데, 자, 꿈에서 사람을 보여줄 때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한번. 사람에게 없던 혹이나 종기가 나 있다.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데 여느 때 없던 혹이 나 있거나 종기가 나 있다. 버짐이 있다. 또는 없던 수염이 있다. 안경을 갖다가 없었는데 꼈다. 의복이 아주 초라하다. 의복이 아주 멋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창작적인 요소가 합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이 나 있는 모습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혹이 나 있어요. 여기에 혹이 나 있는 모습인데 꿈에 옆집에 이사 온 새댁이 나타났는데 그 새댁이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잘 안 보이는 데다가 혹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새댁의 얼굴에 뒤에 이렇게 혹이 하나 감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 언어의 관습적 상징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중매를 하려고 그러죠? 저기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중매해 줄게. 나이 한 지금 40대 됐고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고 아주 참 좋은 여자야 하면서 이제 다른 호래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근데 다 좋은데 말이야. 혹이 하나 있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가, 그 이혼녀가 다 좋다 이거야. 돈도 많아, 착해, 살림 솜씨도 아주 잘해, 살림도. 그런데 혹이 하나 있어. 혹이라는 게 전 남편하고 사이에 아들이나 딸이 하나 있을 적에 혹이 하나 있다라는 언어의 관습적 표현을 씁니다.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얼굴 뒤에 혹이 하나 있다. 어떠한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꿈의 상징이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또는 이제 수염이 있는 경우다. 수염이 있는 경우에 바로 이런 걸 나타내죠. 자, 권위나 거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꿈속에서 수염 또는 안경을 갖다가 거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권위나 거만함 나타내기 위해서 콧수염이 있거나 남자가 이렇게 콧수염을 탁 달았거나 아니면 안경을 쓴 모습으로. 여러분 고종임금 앞에 개화백경이라는 책 같은 데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이규태 씨의 개화백경에 보면은 고종임금 앞에 외국 공사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잘 잊어버리는 게 있었답니다. 잘 잊어버리는 거. 바로 안경입니다. 안경. 그러니까 안경을 떡하니 걸치고 고종 황제를 갖다가 어디 건방지게 안경을 걸치고 아련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경을 딱 걸친 게 보통 좀 거만한, 안경을 딱 걸쳤다는 게 좀 거만한 상징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안경을 잊어버렸답니다. 우리나라 그 시종들이 안경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내는 거죠. 건방지게실이 어디 고종황제를 보는데 안경을 걸치고 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권위나 거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콧수염이라든지 안경을 걸친 뭐 이런 거로 갖다가 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보게 되면은 안경의 여부. 자, 안경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걸 뜻합니까?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안경을 걸치는 꿈은 협조자를 얻게 되거나 방법이나 수단을 지니게 되거나 직책이나 권리 등이 새로워지는 걸 뜻하고 있다. 눈을 밝게 해주는 도구니까요. 그러면 역으로도 가능하죠. 꿈에 안경을 쓰는 사람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협조자를 갖다가 잃게 되겠죠. 또 올바른 사리 판단을 못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겠죠. 왜? 안경 없어서 잘 보지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안경에도 예를 들어서 좋은 안경일수록 참 상징의미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좋은 안경이나 금태 안경을 썼을수록 좋은 거죠. 좋은 안경이나 금태 안경을 썼을수록 좋은 일로 이루어지겠죠. 좋은 안경이나 금태 안경. 또 요 재미있습니다. 요 표현이. 자, 상대방이 안경을 썼는데 자기는 안 썼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안경을 써서 상대방은 나를 잘 보는데 나는 안 썼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심중을 꿰뚫어 볼 일이 생긴다. 상대방이 안경 끼고서 턱 보니까 나는 그 사람 앞에 좀 잘 드러나진다는 거죠. 또 상대방이 선글라스 썼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본신 등을 속이고 위장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하게 된다. 상대방이 선글라스 썼으니까 나는 상대방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코수염 여부는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권위의 상징. 옷차림 여부도 간단하죠. 옷차림 여부는 어떻습니까? 자, 옷차림 여부에 간단하죠. 깨끗하고 좋은 옷 입으면은 좋은 직위에 있음을 뜻하죠. 헤어진 옷,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죠. 옷이 남루하다. 우리 관습적인 언어로 옷이 날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좋은 옷 입으면 귀한 신분이 된다는 거죠. 꿈속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신분이나 직위가 상승한다는 걸 뜻하죠. 옷을 바꿔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옷을 바꿔 입는다 하면은 어찌 됩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죠. 옷을 바꿔 입는 꿈을 꾸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의지하던 사람이나 직장이 변경되죠. 옷을 바꿔 입었다 하면은 옷이라는 게 보호하는 역할하니까 보호하는 역할하는 사람이나 직장이 변경된다 이런 얘기죠. 사례로 여기 친구가 옷을 바꾸러 왔는데 사귀던 사람하고 결별하더라. 그러니까 옷을 바꾸러 온 꿈을 꾸고 그 친구가 결별하더라. 결국 옷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옷. 이 경우에 옷을 바꿔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가능합니까? 예. 신발을 바꿔 신는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발을 바꿔 신었을 때도 의지하는 직장이나 사람을 어찌 됩니까? 바꾸게 되죠. 우리 언어의 관습적 용어 상징에 관습적 언어 사용에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역시 유사하죠. 자, 검은색 옷을 입거나 받는 꿈 안 좋죠. 이런 꿈이 죽음 예지로 실현되는 게 많습니다. 꿈에 검은색 옷을 받거나 입는 꿈. 또는 이 경우에 고운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한복을 입었을 때 좀 안 좋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체의 꿈. 요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나체의 꿈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입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옷이 없는데 요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내가 나체를 갖다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뽐내는 꿈은 자랑하고 과시할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남자 성기에 털도 무성하고 아주 대포처럼 늠름하면은 아주 출세하고 권세와 명예를 걸머쥐게 되죠. 그런데 꿈에 나체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복이 부끄러워서 덜덜덜 떨고 있거나 쪼그라든 꿈은 현실에서 남에게 수모나 멸시를 당하는 일로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꿈은 반대다, 반대가 아니다? 예,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자, 다시 얼굴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희미하게 나타나는 얼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병을 앓게 되거나 교통사고가 납니다. 얼굴에서 잡티를 떼어냈다. 이거는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고민이 해결되는 얼굴에서 티가 있는데 떼어냈다. 그래서 처한상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이런 꿈을 꿨을 적에는 어떠한 고민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은 비싸게 계약했다가 주변 사람 도움으로 좀 이제 정상인 가격의 계약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처한상에 따라서 고민이 해결됩니다. 어떠한 집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여자의 경우에 귀찮게 자기 쫓아다니던 남자도 여기에 잡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 따라 어쨌든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자, 요것도 아주 참 기이한 얘기인데 얼굴이 썩어가는 모습으로 한국에 와 살아야 한다는 꿈이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데 이 얼굴이 썩어가는 모습 한국에 살아야 된다. 어떤 아주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에 동생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얼굴이 다 썩어가는 모습으로 나 한국에 와 살아야 된다. 현실에서는 이 동생이 필리핀에 전산 요원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파견 근무를 갖다가 나간 것도 아닌데 컴퓨터 관련 전산 업무 이렇게 지원으로 필리핀인가 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꿈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얼굴이 좀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못 살겠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며칠 후에 동생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나 한국에 돌아가게 됐어. 그래서 꿈처럼 이게 대체 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꿈에 그러더랍니다. 이 나라는 날씨가 무더워서 이렇게 얼굴이 막 푹푹 썩어가고 그래. 여기 나한테 기후가 안 맞아. 이런 날씨가 무더워서 썩어간다고 그랬는데 현실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이 동생이 그래도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컴퓨터 전산계통의 일인데 요즘에 왜 컴퓨터 이쪽은 1년이 멀다 않고 1년이 뭡니까? 몇 달이 멀다 않고 신기술 나오고 막 되지 않습니까? 이 필리핀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냥 날마다 먹고 노는 게 일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이 컴퓨터 크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왼종일 먹고 노는데 하루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두 달 있어 보니까 자기가 거기 있으면 그저 봉급 타먹고 생활은 편안하지만 도태가 되기 때문에 도태. 이 컴퓨터 관련 이런 업종에서 거기서 놀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서 한 1년만 있으면 완전히 속된 말로 돌머리가 다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국의 회사에 돌아온다고 신청해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굴이 썩어가는 모습이다 하면은 뭘 뜻합니까? 이 처한 환경이 좀 부적응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처한 환경이 부적응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얼굴이 썩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꿈의 상징 의미에 또 합성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성인물.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표상물이 결합해서 합성인물로 결합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참 요즘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참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일이 요즘엔 많이 일어나요. 참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이런 기사가 떴죠. 두 딸을 자기 친딸을 갖다가 이게 성폭행한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세상이 말세가 되는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렇게 애비가 자기 친딸을 갖다가 이런 그 성폭행하는 이런 뉴스가 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뉴스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좀 많이 잡으면 한 30분의 1 정도는 또 100분의 1은 다 드러나지 않는 거죠. 기막힌 거나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두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인데 아마 이럴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뚱아리는 사람 몸뚱아리지만 아마 얼굴에다가는 늑대 얼굴이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꿈의 상징에서 여기는 사람의 몸뚱아리지 진짜 얼굴에다가는 늑대가 아마 나와 있는 거로 꿈에서는 등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의 상징이 절묘하죠. 사람 같지 않은 늑대 같은 동물 같은 놈에게 꿈의 상징에서 늑대 얼굴을 갖다 붙여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러니까 꿈의 상징처럼 이렇게 딱 하나의 압축적인 장면으로 나타낸다는 게 참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이건 제가 뭐 만들어낸 말이지만 꿈의 상징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죠. 합성 인물의 상징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고 황원 선생님은 합성 상징의 경우에 두 사람 두 가지 표현이 합성될 때는 그 각각의 일부만을 합성되더라도 여기에 이제 부분이 왔지만 전부가 합성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참여가 됐지만 전체가 이렇게 속성을 지닌 거로 갖다가 반반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과 사람, 동물과 동물, 사람과 식물, 식물과 식물 따위 두 가지 사이 합성돼서 하나의 전체가 됐을 때 각각의 표상들이 본래의 뜻이 합성된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꿈의 상징에서 크기에 비례해서 역할 분담이나 강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냈다면 얼굴이 있다면 뭐 늑대 얼굴이 반이고 사람 얼굴이 반이다 그러면은 그놈은 이제 늑대 그런 마음이 반이 있는 거고 얼굴에 이렇게 보니까 요쪽만 사람이고 나머지 거의 다 늑대다 그러면은 늑대의 성질이 속성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조금만 있어도 전체에 있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크기에 비례해서 또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는 이렇게 그 합성적으로 두 개가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한 그 합성 인물이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그 가장 그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속성을 지닌 뭐 스핑크스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자의 얼굴에 사람 몸이다. 또는 뭐 어떻게 됐다. 애시지게 이러한 속성을 갖다가 합성돼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어찌 보면 중요한 꿈의 상징기법 가운데 동물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